네, 안녕하세요. 박철수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시장에서 가장 또 특징적인 종목들을 살펴볼 텐데요. 자, 오늘은 조금 더 재미있는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 최근에 가장 많이 핫했던 종목들이 제약바이오일 텐데요. 그 중에 뭐 헬릭스미스나 HLB라든지 뭐 필룩스, 한미약품 등등 신라젠과 같이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집중과 관심을 받고 있고요.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변화무쌍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피보나치 패턴이라는 지표를 가지고 한번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굉장히 패턴이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패턴을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건지 한번 정의를 한번 배워보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적용했을 때 이것과 유사하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자, 먼저 실제 종목들 차트를 보기 전에 먼저 피보나치 패턴이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설명드린 피보나치 패턴은요, 뭐 어렵게 얘기하면 상당히 깁니다. 엘리어트 파동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 자, 우리가 나무줄기라든지 뭐 태풍의 모양이라든지 또는 뭐 달팽이 집의 모양이라든지 또는 모나리자와 같은 이런 예술품에서 보면요, 굉장히 유사한 비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빈번하게 찾을 수 있는 비율이요, 주식시장에서도 상당히 높은 확률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매매에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물론 모든 지표들, 모든 패턴들이요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주가와 연동시켜서 비교 분석을 하다 보면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이면서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패턴이라든지 지표들을 공부하고 이것들을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피보나치 패턴이 과연 얼마나 적용이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주가가 상승을 하건 하락을 하건 둘 중에 하나의 추세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상승 추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 볼게요. 왜냐하면 하락 추세는요, 그거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하나만 알면 양쪽 다 알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만약에 우리가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 상승 추세가 이어지다가 조정에 들어갔어요. 즉 하락 반전을 했을 때 과연 어디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는지에 대해서 피보나치 패턴에서 어느 정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피보나치 패턴상으로 보면요, 주가가 하락 반전을 한 이후에 첫 번째로 가장 도달 확률이 높은 수치가요 23.6%입니다. 즉 100%가 올라갔다가 하면 23.6%까지는 보통 조정받은 이후에 내려온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요 38.2%인데요 보통 23.6%까지는 조정을 받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게 피보나치 패턴 분석에서는 38.2%입니다. 즉 만약에 100% 상승했다고 하면 38.2%를 반납하고 여기서 첫 번째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피보나치 패턴상으로는 38.2%대 안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조정을 받기 전 전고점을 뚫을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8.2%를 지키면서 반등이 나온다면 전고점 돌파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만약에 38.2%를 하향 돌파했어요. 그래서 50%대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50%대는요, 즉 상승분의 절반을 반납했던 부분은 매수와 매도가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및 매도 강도가 가장 높은 구간 중에 하나가 바로 되돌림을 했을 때 50%가 하락했을 때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50%까지 내려와서 만약에 반등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사실 전고점까지 도달하기에는 상당한 기간 조정이 걸릴 수 있다라고 피보나치 패턴상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때까지 내려오게 되면 차라리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상승 모멘텀이 좀 있는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절반을 반납했는데도 반등이 못 나오고요. 2분의 1 토막이 나고 고점 대비 2분의 1 토막이 나고 즉 상승분을 반 정도 반납하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61.8%까지 내려온다고 한다면요. 피보나치 패턴상에서는 한계점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하향 돌파한다고 한다면 이제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61.8% 정도를 수익률을 반납하고 만약에 반등이 나왔다.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소폭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추가 하락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추세가 완전히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사실 이 수치 네 가지가 가장 의미 있는 수치라고 피보나치 패턴상에서 말을 하고 있지만 뭐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확률로 이런 비율상에서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진짜로 이 수치대로 주가가 움직이는지 우리가 지금 가장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뭐 HLB나 헬릭스미스나 뭐 필룩스와 같은 종목들을 한번 실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6%, 38.2%, 그리고 50%, 61.8% 구간이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수치를 한번 기억해 놓으시고요. 뭐 지금 화면상으로 제가 일부러 적어 드렸으니까요. 뭐 캡처를 하시거나 적어 놓으셨다가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차트를 보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가장 또 핫했던 그리고 상승률도 좋았던 HLB를 한번 볼게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대신증권 HTS를 쓰고 있는데요. 어느 증권사 HTS든 피보나치 패턴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피보나치 조정대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요거를 만약에 누르게 되면 자, 상승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조정이 들어가는 데까지를 범위를 지정을 하게 되면요. 바로 퍼센트가 나옵니다. 가장 위가 0%고요. 가장 밑에가 100%입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직전이 100%고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HLB 같은 경우는요. 지금 첫 번째로 주가가 하락 반전한 이후 즉 한 21,000원 정도 21만 원 정도였죠. 자, 21만 원 정도에서 고점을 찍고 조정이 들어갔는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자,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이 어디냐? 바로 수익 대비해서 마이너스 50%대였습니다. 자, 아까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50%까지 내려왔을 때 첫 번째 조정이 나온 이후에 고점 찍고 조정이 나왔을 때 50%대까지 만약에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매수 매도가 가장 치열하게 싸우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 시에 고점 도달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미리. 자, 보시다시피 지금 조정 이후에 사실 HLB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저점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행히도 지금 마이너스 수익률 50%에서 지금 지지대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그래도 이 구간을 지켜주고 있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50%대까지 내려왔다는 것만으로도 피보나치 패턴 분석상으로는 전고점까지 가기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도 시간이 굉장히 한 달 이상 오랫동안 조정을 받고 있는 걸 우리가 실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재료가 나온다고 하면 어떤 주식은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은 피보나치 패턴상에 정확하게 적용을 시켜서 한번 주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LB는 50%대까지 내려오면서 조정이 반등이 나왔지만 역시나 기간이 계속적으로 전고점까지 오래 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그러면 또 헬릭스미스 한번 볼게요. 자,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도 지난 10월달 초에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패턴상으로 한번 또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부근을 저점으로 해서 범위를 지정합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는요.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자, 지난 10월 8일 날 고점을 찍고 그 뒤부터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조정이 시작된 이후에 첫 번째 반등이 나온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죠. 그렇죠? 이 구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간이 과연 고점 대비해서 몇 퍼센트 정도 떨어졌느냐?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62%대 구간입니다. 자, 62% 구간대가 아까 뭐라고 했죠? 자, 최종 한계 구간입니다. 단기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가 상승 후에 하락으로 해서 더 낙폭이 깊어질 수 있는 구간이 피보나치 패턴상으로는 61.8%고요. 그래서 헬릭스미스가 지금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피보나치 패턴상으로는 지금
반등 나온 구간을 더 하향 이탈할 수 있는 확률이 있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역시나 다행히도 한 이상거리일 동안 좀 급등 나오면서 전고점 가까이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다시 조정권 나오면서 굉장히 조정이 또 길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역시나 헬릭스미스도 고점을 역시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유튜브를 상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헬릭스미스와 그리고 HLB 그리고 신라젠 같은 경우는 조정 이후에 별로 거의 언급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뭐 필룩스라든지 한미약품과 같이 실적이 받침이 되고 모멘텀이 더 살아있는 종목들로 갈아타는 게 좋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컨텐츠가 아마 이거 관련된 컨텐츠가 가장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피보나치 패턴상으로도 상당히 잘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계속적으로 관심이 더욱더 필요한 신라젠, 헬릭스미스, HLB보다 훨씬 더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두 종목 필룩스와 한미약품은 과연 피보나치 패턴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필룩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필룩스는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승 이후에 약간의 조정, 상승 이후에 약간의 조정, 상승 이후에 약간의 조정.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피보나치 패턴을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피보나치 조정대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역시나 10월 초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첫 번째 조정이 나왔던 이 시기. 자, 확대해 드릴게요. 자, 지금 이날이 10월 23일부터 고점 이후에 이제 하락세가 연출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죠. 자, 이 구간은 지금 어디냐? 0.38 구간입니다. 즉 38% 정도 빠졌을 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8%대 빠졌을 때까지가 찍고 바로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자, 38%에서 반등이 나오는 게 뭐라고 했죠 아까? 자, 38%대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최초 반등이 가장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38.2% 내에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즉 첫 번째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어땠죠? 실제로 고점을 돌파했죠. 그죠?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고 다시 한번 급등 이후에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도 한번 볼게요. 자, 그렇다면 자, 1차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 나왔을 때도 피보나치 패턴을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역시나 두 번째 조정 나온 이유가 자, 이날 고점을 찍고 11월 5일날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주가가 2차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등이 나온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인데, 자, 이 구간 역시나 마이너스 38% 구간입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조정 가능성이, 반등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마이너스 38%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38% 수준에서 반등이 나오면 뭐라고 했죠? 정고점을 돌파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나 반등 나온 이후에 바로 이길 날 급등이 나오면서 정고점을 확실하게 또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자, 2차 조정 이후 1차 조정이 자, 여기서 1차 조정 나오고 2차 조정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 반등 나온 이후에 또 다시 한번 피보나치를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잘못 눌렀네요. 잠시만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피보나치 패턴을 적용을 했어요. 자, 지금이 조금 이제 조정이 조금 더 깊어지고 있는 구간인 겁니다. 피보나치 패턴상으로는. 왜? 기존에는 지금 1차 조정과 2차 조정 때를 보면 38% 마이너스에서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그 이후에 바로 정고점을 뚫는 모습을 보였는데, 필룩스 같은 경우 지금 이번 세 번째 조정에 들어가면서 사실 좀 낙폭이 좀 깊어졌습니다. 지금 50%를 좀 넘어갔죠. 오늘 장에서 어제 장과 오늘 장에서 50%대를 돌파를 했다가 다행히도 50%를 찍고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아까 뭐라고 했죠? 50%가 빠지면 매수와 매도 강도가 가장 치열해지는
매수 매도 세력이 가장 많이 싸우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등 시에는 고점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필룩스 지금까지는 잘 올라왔지만 일단 피보나치 패턴상으로는 사실 지금보다 고점 이상으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확률적으로 첫 번째 조정대와 두 번째 조정대, 즉 첫 번째 반등대와 두 번째 반등대와는 조금 상황이 피보나치 패턴상으로는 조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조금 더 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필룩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이제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조금 더 긴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피보나치 패턴상으로는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역시나 필룩스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차익 매물들이 서서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피보나치 패턴상으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룩스가 계속적으로 약간의 조정 이후에 반등이 나왔던 이유는 역시나 피보나치 패턴상으로 크게 주가가 빠지지 않고 되돌림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즉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필룩스가 상대적으로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HLB나 헬릭스미스보다 훨씬 더 패턴상으로는 훨씬 상승 확률이 높았던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계속적으로 추천드렸던 한미약품도 한번 볼게요. 자, 한미약품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랜 기간 동안 횡보 흐름을 보이다가 자, 역시나 10월 초부터 집중을 받기 시작했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지금 필룩스 같은,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요, 10월 초에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해서 10월 마지막 거래일 날 거의 뭐 고점을 찍고 반등이 끝나면서 조정권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락 추세로 변경이 됐죠.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반등이 나왔던 구간을 보면 바로 이 구간입니다. 자, 이 거래일 동안 지금, 자,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38% 그리고 마이너스 50% 요 중간 부분에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래도 38% 구간을 크게 하향이 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피보나치 패턴상으로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도 어느 정도는 남아 있습니다. 물론 38%보다 조금 더 내려왔었기 때문에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죠. 그래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패턴상으로는 그래도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마이너스 50%를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간은 좀 걸릴지 모르겠지만 전고점 돌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또 짧게 볼게요, 한번. 첫 번째 조정은 사실 이때 나왔었죠. 자, 짧게 보면 이렇게입니다. 자, 이렇게죠. 자, 첫 번째로 10월 초에 반등 나와서 10월 18일 날 음봉 형성하면서 고점 찍고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왔지만 반등이 나왔던 구간을 짧게 보면 이 구간인데 이 구간이 바로 마이너스 38% 구간이었습니다. 즉, 첫 번째 반등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구간. 이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면 아까 뭐라고 했죠? 전고점을 돌파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상향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피보나치 패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역시나 피보나치 패턴이 충분히 이용할 만한 가치는 있다는 부분을 주가와 한번 적용해서 봤을 때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으로 확인이 되니까요. 자, 다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피보나치 역시 RSI라든지 뭐 볼린저 밴드라든지 MACD라든지 뭐 일목균형표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보조 지표가 있는데요. 역시나 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근데 상당히 잘 맞아 떨어지고요. 거기다가 더 좋은 점은 피보나치 패턴을 적용했을 때 선으로 나오기 때문에 곡선이 아닙니다. 가로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잘 잡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기준점을 형성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조금 더 매수 매도 포인트나 시점 그리고 구간을 정하는데 많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피보나치 패턴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하지만 절대 맹신하셔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모든 패턴은요 후행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보조 지표가 후행적입니다. 주가보다는 조금 더 늦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주가보다 선행되는 지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래와 관련된 지표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체결 강도라든지 거래량과 같은 것들. 왜냐면 이것만이 주가에 선행하지 나머진 전부 다 후행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거의 99.9%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할 뿐이지 맹신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적으로 봤을 때 피보나치 패턴은 활용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가장 지금 핫한 종목들과 한번 적용을 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HTS에서 쉽게 이렇게 피보나치 패턴을 이용해서 조정 구간이라든지 반등 구간을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한번 그려보시고 피보나치 패턴을 한번 그려보시고 한번 주가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숙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그런 이론은 아니기 때문에 이론 자체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활용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여러분들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피보나치 패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고 제가 갖고 있는 종목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포트폴리오 내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러면 상당히 높은 비율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렸죠. 하지만 하락 추세에 있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과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즉 하락하다가 이제 상승 반전이 나왔을 때 과연 되돌린 구간이 어디까지일지, 즉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지 똑같겠죠.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만약에 하락 추세에 있던 종목이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23.6%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확률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올라가다가 저항을 받아서 조정받을 수 있는 구간이 38.2%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50%, 그 다음이 61.8%라고 보시면 돼요. 즉 방금 오늘 말씀드린 상승 추세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피보나치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제 피보나치 패턴뿐만 아니라 굉장히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보조지표와 이론들이 있습니다. 간간히 여러분들께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들 순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교육적인 컨텐츠들도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장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0.22%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코스닥은 0.29%. 지금 최근에 있었던 급격한 낙폭을 거의 뭐 회복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실적이라든지 성장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또는 수급이 붙고 있는 종목들 또는 이해관리관계를 좀 따져봐서 기업이 주가를 부양시킬 수밖에 없는 기업들 위주의 선별적인 투자가 중요하니까요. 좋은 기업들, 뭐 IR노트라든지 생생주식통 카테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계속적으로 꾸준히 올려드리니까요. 올려드리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박재수 전문가였고요. 저는 또 잠시 후에 다른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특징적인 종목들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등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잠시 후에 인사드리겠습니다.